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24에서 125쪽 대각선을 알아볼까요?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람개비를 한 번쯤은 만들어 봤을 텐데요. 바람개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색종이를 준비하고, 두 번째 선을 따라 접은 후에, 세 번째 접은 선을 따라 자르고, 네 번째 가운데로 모은 후에, 다섯 번째 핀으로 고정해서 여섯 번째 수수깡에 붙이면 바람개비가 완성되네요.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두 번째 선을 따라 접은 방법대로 접어보도록 할게요. 색종이가 있고요.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접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한 점을 중심으로 반대편 점을 정하고 두 점이 만나도록 접어준 후에 남은 부분을 눌러줬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다각형에서 선분, 기역, 디귿, 니은, 리을과 같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해요.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니은은 이웃한 꼭지점이 되고요. 리을도 이웃한 꼭지점이 되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니은과 리을이 아닌 건너편에 있는 디귿, 기역과 디귿을 이은 선분, 기역, 디귿을 대각선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다각형의 대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살펴볼게요. 가는 삼각형이네요. 삼각형에는 꼭지점이 모두 3개 있어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웃한 꼭지점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웃한 꼭지점이 돼요. 그래서 삼각형에는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없게 되죠. 결국 삼각형에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게 돼요. 나 살펴볼게요. 나는 사각형이네요. 사각형 중에서도 4칸, 4칸이니까 4변의 길이가 같고요. 네 각의 크기도 모두 직각이니까 나는 정사각형이 되겠네요. 정사각형에는 사각형이니까 꼭지점이 4개 있게 되죠.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은 이웃한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꼭지점만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되니까 두 점을 이은 이 선이 대각선이 되겠네요. 또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점과 이 점은 이웃한 꼭지점이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이 점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니까 두 점을 잇는다면 이것도 대각선이 되겠네요. 다를 살펴볼게요. 다는 오각형이네요. 나가 정사각형이었으니까 혹시 다도 정오각형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로 쟀을 때 변의 길이는 모두 1.5cm로 같았고요. 각의 크기도 모두 110도로 같았어요. 다도 정오각형이 되겠네요. 오각형에는 꼭지점이 모두 5개 있죠. 이 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이웃한 꼭지점이 되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선분을 그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번엔
이 점을 중심으로 그어볼게요.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한 점이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점들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되죠. 이번엔 이 점을 중심으로 볼게요.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한 꼭지점이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되죠. 그런데 이쪽은 이미 대각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안 그어도 될 거고요. 이쪽만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점을 중심으로 보면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한 꼭지점이 되고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인데 이미 그어져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점도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한 꼭지점이 되고 이 점과 이 점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될 텐데 이미 그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긋지 않아도 될 거예요. 라를 살펴볼게요. 라도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라는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세 칸, 두 칸.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마름모가 되겠네요. 마름모도 사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4개가 있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점과 이 점은 이웃한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점을 중심으로 본다면 빨간색은 이웃한 꼭지점이 되니까 건너편에 있는 이 점이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되어서 대각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네요. 도영이와 수일이가 대각선을 그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모안에 알맞은 도형의 기호를 찾아서 써보도록 할게요. 모든 꼭지점이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을 그을 수 없는 다각형은 삼각형인 가가 되겠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다각형은 나와 라가 되겠네요. 정사각형인 나와 마름모인 라가 될 거예요. 이 두 친구가 찾은 것 외에 알게 된 다른 사실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은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각형은 2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오각형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었어요. 나와 다가 정다각형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까 정다각형의 대각선은 어떤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나와 다의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2.8cm였고요. 이쪽도 2.8cm네요. 나의 경우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어요. 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cm고요. 2.4, 2.4, 2.4, 여기도 2.4cm네요. 정다각형의 경우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모두 같네요. 오각형의 경우에는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별 모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사각형에서는 한 꼭지점에 대해서 대각선을 하나씩만 그을 수 있었는데 오각형의 경우에는 한 꼭지점에서 2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었네요. 나와 라의 경우에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에 대해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4고요. 여기도 1.4가 되네요. 여기도 1.4고요. 여기도 1.4가 돼요. 라도 한번 살펴볼게요. 1.5cm고요. 여기도 1.5cm.
5cm가 되네요. 여기는 1cm고요. 여기도 1cm가 돼요. 나와 라의 경우에는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서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똑같이 둘로 나누고 있네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수직 2등분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정사각형과 마름모의 경우에는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수직 2등분 하는군요. 이렇게 대각선은 재미있는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대각선 만들기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활동은 지금은 하기 조금 어렵겠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함께 해보도록 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대각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대각선은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었고요. 이런 대각선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수학 익힘책 84에서 85쪽을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각형을 이용해서 모양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